티메프가 할인권 판매를 해서 할인된 금액만큼 금원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또 할인권 이렇게 하면서 돌려막아야 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번에 이렇게 폭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정필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업계를 뜨겁게 달군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하면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젯밤부터 본사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이 두 기업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사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메프와 티몬은 2010년 설립 이후 소셜 커머스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업체는 모두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타개를 할까라고 할 때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건데요. 결국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 이후에 결국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자에게 할인을 판매했다고 하면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원래 금액이 있을 거고요. 이 차액만큼 분명히 손해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부분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줄 수 없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고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판매자와 피해자에게 전가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몰락의 주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현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 쿠폰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건데요. 결국 선불 결제를 하면 돈을 이만큼 나에게 먼저 주면 내가 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쿠폰을 발행해서 선불로 할인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할인해준 만큼 계속 손해가 쌓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그 손해된 금액만큼을 마크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투자 수단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면 광고료라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부동산 투자라던가 K갤러리 사태라고 생각하면 그 그림을 렌탈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7에서 9%만큼의 수익률보다 높은 금액을 계속 렌탈료로 받을 수 있다거나 뭐 20% 이런 게 제대로 명백하지가 않으면 결국 다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티메프가 할인권 판매를 해서 할인된 금액만큼 금원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또 할인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돌려막아야 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번에 이렇게 폭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머지플러스 사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 머지플러스도 대표적인 선불결제 폰지 사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 결제 플랫폼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고 하면 80만 원만 내면 100만 원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똑같아요. 100만 원 상품권을 파는 그 순간 돈은 80만 원이 회사로 들어올 수 있지만 20만 원만큼 계속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를 메꿀 수가 없고 또 다른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또 다른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 손해나는 20% 부분을 계속 메꿔야 되고 회사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인건비도 저희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들고 뭐 회사 렌탈비도 들고 임대료도 들고 많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비용들을 또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 상품권을 줬다고 할 때 이 금액만큼만 수익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뭐 40%, 50% 이런 금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돌려막기만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머지 포인트, 결국 머지플러스 사태나 K갤러리나 위메프도 다 동일한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다가 특정한 시점 2023년 7월 갑자기 머지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돌려막기 해서 주어야 됐던 금액이 남아있는 게 2,900억 원이었고요. 이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거는 법률적으로 저희 로펌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런 머지플러스나 위메프 사태가 집단소송을 활용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소송은 언제 가장 효과가 있냐,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피해자는 많고, 머지플러스 같은 경우 피해 금액이 2,900억이었고요 그리고 티메프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다만 1인들이 피해 액수는 되게 소액인 경우가 있어요. 뭐 머지플러스에서 구매하신 상품권 금액이 10만 원이신 분도 있고, 뭐 5만 원이신 분도 있고, 1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백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다, 사실 너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집단소송을 활용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집단소송 전문 로펌을 방문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많이 모아서요, 10,000명, 1,000명 이렇게 모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우선 저희가 진정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되면 1차적으로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 재산들이 나중에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 보전 처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 여러분께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시켜 드리는 가장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K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7에서 9%, 그리고 폰지, 지금 머지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20% 할인이니까 20% 수익률을 계속 이상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2배 이상 계속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K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은행이나 기업에 그림을 렌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해서 나에게 줘야 되는 수익률 7에서 9%와 운영비를 뺀 30~40% 이상의 금액이 남게 렌탈료를 받고 있느냐 보셔야 되고요. 머지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네, 여러분,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정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